오늘 판결문은 제목 딱 이거예요. 유죄인데 처벌은 없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잠깐 멈칫했는데요. 범죄는 맞는데 형량은 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싶었는데 실제 판결입니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희진 변호사고요. 오늘 들고 온 사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발가락을 부러뜨린 사건입니다. 일단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는 정당방위, 과잉방위, 그리고 형면제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같이 들어가 보시죠. 2011년 7월 31일 밤 10시경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요. 피고인은 A씨, 이 사건의 며느리고요. 남편 C씨와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이 시기에 부부관계가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2012년경에는 결국 이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혼 직전 관계가 제일 껄끄러웠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밤 A씨와 남편 C씨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함께 있던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70세 정도 됐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늦은 시간에 어디다 전화를 하냐. 이 시간에 언니 집에 가면 언니도 놀라 고생이다. 오늘은 그만 싸우고 내일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A씨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강제로 뺏으려고 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잠깐.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솔직히 두 사람 입장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한밤중에 짐을 싸고 나가려는 걸 말리고 싶었던 거고, A씨,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부부싸움 중에 시어머니까지 들어와서 내 전화기를 뺏으려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압박감이 느껴졌을지 상상이 가거든요. A씨가 전화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막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시어머니 가슴을 밀쳤고, 시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으면서 발가락이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결과는 시어머니가 왼쪽 새끼 발가락 골절, 치료기간이 약 4주. 이게 사실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에서 A씨가 무죄를 받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시어머니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나를 밀쳤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그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 경우가 사실 꽤 있는데요. 가족 간 사건, 특히 고부 갈등 있는 사건에서 나온 진술은 법원이 조금 더 까다롭게 본다고 합니다. 감정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심은 그 점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본 거죠. 근데 검사가 항소를 해요. 시어머니의 진술 충분히 믿을만하다.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이 잘못됐다. 이렇게 항소 이유를 들고 항소심으로 왔는데요. 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힙니다. 항소심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검사가 공소 사실을 조금 바꿔요. 원래 제명이 뭐였냐면 존속 상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같은 윗사람을 다치게 한 거기 때문에 존속 상해로 기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이거를 존속 폭행 치상으로 바꿔요. 이게 무슨 차이냐? 잠깐 설명드릴게요. 상해는 다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때렸을 때고, 폭행 치상은 때리려던 건 아닌데 그 과정에서 다치게 됐을 때예요. 검사가 판단을 하기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다치게 하려고 밀친 거는 아니고 전화기를 뺏기지 않으려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밀쳤고 그 결과로 다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죄명을 좀 더 현실에 맞게 검사가 조정을 한 거죠. 항소심은 이 변경된 공소장을 사건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어머니 진술도 다시 검토해서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즉,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친 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면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형면제. 유죄인데 처벌은 없다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법률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낯선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어요. 먼저 정당방위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당방위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불법으로 침해를 하려고 할 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 행동은 범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 그럴 때 내가 막아서 상대방이 다쳤다면은 정당방위로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도 사실 비슷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전화기를 강제로 뺏으려고 했고,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며느리의 재물에 대한 침해 행위고 며느리가 그거를 막으려다가 밀치면서 시어머니가 다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당방위가 아닌가요? 법원도 사실 그 방향으로 보기는 했는데 딱 하나가 걸렸어요. 상당성이라는 요건인데, 쉽게 말하면 방어가 침해당한 거에 비해서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전화기를 뺏기는 거를 막으려다가 70세인 시어머니를 다치게 한 거는 그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는 되지는 않는데 법원이 과잉방위라는 개념을 또 이제 판단을 해보게 해요. 방어의 의도는 있었는데 그 정도가 조금 지나쳤다. 이런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줄이거나 아예 형을 면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사건에서 법원이 형을 면제한 이유들을 판결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첫째, 며느리가 초범이었어요. 그리고 부부싸움 도중에 일시적으로 흥분한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와서 강제로 전화기를 뺏으려는 걸 막다가 본의 아니게 발생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나중에 원만하게 합의를 했어요. 재범 가능성도 사실 낮고 평소에 품행도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법원이 내린 결론이 유죄는 맞지만 형을 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판결이 인간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결과만 놓고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의 맥락을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전후 사정이 어땠는지 그걸 다 고려해서 처벌은 없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자꾸 그날 밤 그 방안을 상상하게 됐어요. 부부싸움이 한창인데 왜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와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미 감정이 최고조인 상황인데 거기다가 전화기까지 뺏으려는 거는 사실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순간의 압박감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밤늦게 아들 부부 싸우는 소리 듣고 갔다가 본인이 다친 거잖아요. 어느 쪽도 사실 이 결과를 원하지는 않았겠죠.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사실 이래요. 나쁜 사람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감정이 쌓이고 상황이 얽히다 보면 누구도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걸 법이 어떻게 다루는지 오늘 사건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가져간 포인트 2가지만 정리하면요. 첫 번째,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 방어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수단이 상황과 비례해야 돼요. 두 번째, 유죄인데 처벌이 없는 경우도 있다. 형 면제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판결문 들고 올게요.